좀 뭔가 좀 좋은 이런 대우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대책에 관련돼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전지현 전국 요양서비스 노조 사무처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정 교수님, 그 방금 우리 화면에 보시는 봤던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 그렇죠. 이게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노인 장기 예, 요양 요것 보험 때문에 제도. 가능한 거죠. 설명 네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2008년부터 시작했고 2008 년?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가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환, 뭐 파킨슨이라든지 치매라든지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6개월 이상 스스로 활동을 못한다라고 판정이 되면 1에서 5등급까지 판정이 되고요. 5등급이 제일 약한 거지만 그 밖에 살짝 벗어나셔도 등급별로 경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네. 뭐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네. 예. 저 사무처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 재가 요양 보호사들 소속이 어디고 또 어떻게 일을 시작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등급을 받으시면 어르신들이 제가 방문 센터에 오셔서 이용계약서를 맺게 되어 있어요. 네. 이용계약서를 체결하면 그다음에 그 어르신 집에 어떻게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하실 요양보호사를 찾아서 이게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가 되고요. 어르신 그 요양보호사는 그 센터와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네. 실은 센터로 출근하는 건 없고요. 바로 어르신 집으로 가고 만약에 어르신이 또 한 두세 분 모시게 되면 다른 어르신 집으로도 또 바로 그 어르신 집에서 또 이동을 하는 그래서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센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그저 그냥 어르신 집으로 바로 방문해서 바로 일을 시작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소송은 그렇군요. 방문요양센터하고 급여도 여기서 나오고요. 일단은. 네네, 그렇죠. 예, 아, 일단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에요. 이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 보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 일 일부가 중단됐다는 75.5%, 일 모두가 중단됐다는 분은 20.6%였습니다. 그리고요, 일 중단 이후 취해진 조치는 70.6%가 무급으로 대기. 네, 3.2%는 자발적 퇴사 강요, 2.7%는 일방 해고됐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야, 이렇게 일자리가 중단이 되면 뭐 사실상 거의 무급으로 대기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님, 이 정부의 지원책 뭐 어떤 게 있어요?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걸로 예. 노동자들에게 주겠다라는 지침이 있긴 했는데 네. 이것도 저희 요양보호사도 해당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알아봤더니 어느 센터장이 확인해 본 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더라. 그리고 60시간 미만 근로도 또 안 된다더라. 네. 예, 이런 각종 조건들이 붙어서 실제로 저희는 일이 중단되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지 마라고 하면 저희는 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사회보험료가 다 중단이 됩니다. 납부가 다 중단이 되면 실질적인 해고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고용보험은 미가입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60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예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은 있다고 하지만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저희는 미지수고요.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유급 대기, 유급 권고를 했다고는 하는데 재가는 아예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요? 예, 시설은 또 유급 대기라고 하지만 유급으로 해주시는 곳이 전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야. 그리고 지금 이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실은 이렇게 그 방문하지 않아도 이렇게 수가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야, 이거 근데, 정말 사각지대에 계시네요.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료도 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업된 상태면 실업급여를 주는데 그것도 원활치 받는 않다는. 거죠.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해고는 아닌 거예요. 아까 무급대기. 무급대기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거나 무급직인 사람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는데 그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을 주는 거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안 받는 거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제도는 알아보고 왔는데. 교수님, 그러면 자, 보통은 지금 회사가 어려우면 노동자를
자르지 않는 대신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휴업수당 70%를 주고 네, 그 중에 네, 네. 90% 받는데 네. 여기는 왜 그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노인요양센터들은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입장 바꿔놓고서 센터장들이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죠. 인건비나 고용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6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을 안 하는 거죠. 아, 예. 일부러. 예, 그렇게 되면은 뭐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 요양보호사의 우리가 노동자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노동자로서의 어떤 인간, 의 특징 이거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좀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평소에 급여는 어떻게 받으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무처장님. 실은 저희는 기본 최저임금입니다. 시설이든 제가든 다 똑같고요. 다 최저임금이고 그리고 어디서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급여가 실은 공단에서는 정부에서는 수가가 일정하게 같이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급여는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연차 수당 포함해서 실제로 그 1,500원 올해 시급을 1,500원 연차 수당이랑 주휴 수당까지 포함해서 1,500원을 주는 것도 포함해서. 있고 네. 연차와 주휴까지만 해서 연차를 빼고 1,020원만 주기도 하고 그 실제는 저희는 연차 휴가의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는 그래서 그냥 그 정확한 연차 수당의 개념이라기보다 일정 정도의 약간의 수당을 조금 더 얹어서 연차라는 개념으로 해서 수당을 준다라는 표함을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한 요양보호사가 한 어르신 집을 방문했을 때 60만 원, 70만 원 정도 선 그리고 2집 정도 방문하면 120에서 130만 원 선 정도 선으로 실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루에 한 번 가나요? 어떻게 한 집, 예, 두 집 한 말씀하세요? 집에 한 집에는 뭐 등급별로 시간이 다른데 네. 1, 2등급은 4시간까지, 네. 3, 4등급은 3시간까지인데 하루 단위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것을 두 집 다니면 뭐 아무튼 6, 7, 8시간 하는 건데 120, 30만 원이면 이건 아무튼 일반 최저임금 노동자도 훨씬 못한데. 네, 맞아요. 세상에 이거 외에도 예전에도 저희 한번 방송 오셨는데 온갖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막 갑질도 있고 희롱도 맞아요. 있고 어떻습니까, 지사님? 실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닥친 이야기 하나, 저희도 되게 억울하고 너무 네. 이렇게 분노스러운 일인데, 네. 최근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어르신 확진자들이 많이 나셨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저희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그 긴급 돌봄으로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확진자 어르신은 이제 요 병원으로 이송되시고 그 어르신 집에 청소를 소독하고 청소를 요양보호사들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방진복도 없이 앞치마만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그냥 일반 마스크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나신 그 요양보호사는 그 달의 월급은 60만 원도 채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고 해요. 네. 예. 이걸 보면서 이런 코로나 사태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요양이 우리 요양보호사가 그런 확진자 어르신 집에 들어가는데도 방진복은커녕 앞치마만 하나 입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다는 게 저희는 정말 우리 정부도 우리 요양보호사들,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정말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 코로나 이 사태에 돌봄 서비스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직접 서비스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대기근무, 뭐 재택근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직접 어르신을 돌봐야 되는 건데 이 돌보는 우리에게 실은 그렇게 마스크 한 장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전보호 지금. 장구도 없이. 예. 아, 그 쿠팡 배달 노동자들 생각나는데 그분들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나네요. 아, 뭔가 네. 대책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또 생방송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모질라서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대책 요양보호사를 그 우리 복지부 이야기로 보는데 사실은 노동부에서 개입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노동자 문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노동부에서 이런 일들은 확실하게 개입해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무처장도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엄마도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겪을 일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맞아요. 나의 일인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제도인 만큼 공적 영역인 거고 공공의 서비스로 차원으로 저는 정부가 대책을 세워주고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간곡하게 고민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 맞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아주 호소가 절절한데요. 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고 이제 자식 세대가 부모님을